가난에 빠진 뇌를 변화시키는 18가지 사고 습관. 부자에게는 그들만의 생각법이 있다. 목적 없는 삶은 변화도 없다. 유명한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에는 적이 둘 있는데 고통과 지루함이다라고 했다. 지루함에 관해서는 확실히 그의 말이 맞았다. 충동에 이끌리는 데 익숙했던 나에게 지루함은 두말한 나위 없는 적이었다. 지루함은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걸 가름막았다. 그때는 왜 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는 짓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을까? 왜 나 자신을 파괴하고 싶어서 그렇게나 안달이 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아무런 중심이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과 거기에 따른 결과를 연결하지 못한 채 그저 터벅터벅 인생길을 걸었을 뿐이다. 추구하는 목표는 없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끌벅적한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란다면 언제라도 요란한 일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모든 감각이 무뎌진다. 10대 시절을 떠올리면 나는 오로지 3가지만이 기억난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나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어떤 일을 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특별한 목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이미 패배자가 되어버린 듯 했다. 굳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보다 더 나아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두 동생과 나에게 각각 2,000달러를 남기셨음을 뒤늦게 알았다. 이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모든 걸 새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돈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성취하고 싶은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목표를 마음 한가운데 두고 새로운 기회가 올 때마다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삶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이유 나는 잭 캔필드, 조 비테일, 브라이언 트레이시, 나폴레온 힐 등 성공의 대가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이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공한 지도자들과 부자들 사이에 특정한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적어두었다.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나는 그 해에 성취할 목표 101가지를 적는다.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 행동이 주는 효과는 실로 놀랍다. 나는 고등학교 중퇴자에 부자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전직 불량배다. 노숙자 생활을 했고 파산자였으며 우울증 환자였다.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인 내가 이토록 재산과 기회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건 철저히 목표에 집중하고 스스로 엄격한 규율을 지켰기 때문이다. 목표 설정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인생에서 설정한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직원들에게 목표 설정 연습을 시키면서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이끈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적는다. 둘째, 더 쓸 게 없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 아래에 옆으로 길게 줄을 긋는다. 셋째, 다른 종이에 방금 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는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면 다시 부자로 살고 싶다라고 적는다. 또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적었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고 적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로, 또 평생 이 도시에만 붙박여서 살고 싶지 않다는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다로 바꾸면 된다. 넷째,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오늘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차례다. 인생에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각각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이를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내가 즐길 수 있고 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만한 일 중에 오늘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거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서 존재감을 느끼고 인생을 사랑하게 해줄 어떤 활동, 어떤 일, 어떤 취미 활동을 오늘 할 수 있을까? 또 나를 건강하게 유지해줄 어떤 운동이나 어떤 활동을 오늘 할 수 있을까? 라고 정리한다. 5째,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정리한 목록에서 가장 끌리는 5개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치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작성한다. 그 다음 나머지 5개를 선택해서 똑같이 한다. 이렇게 모든 항목의 실천 시간표를 마련하고 마감 시한을 설정한다. 6째, 이렇게 마련한 최종 목표를 늘 가까이 두고 바라보면서 실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사항이나 시간표를 조정한다. 우선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 다음 원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은 실질적인 실천이 동반되는 목표 설정에 토대를 마련해준다. 이 과정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어주는 훈련이기도 하다. 순서를 밟아 나아가다 보면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효과가 있다. 나는 종종 직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6년 전에 우리 회사에 입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인생에서 특별하게 바라는 것도 목표도 없었다. 이 직원은 회사에 들어온 이후 진지하게 학습에 임했고 내가 제시한 목표 설정의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나갔다. 그는 목표 92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했다. 덕분에 그는 지난 6년 동안 92개 가운데서 83개의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불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소 터무니없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상상하는 행위만으로도 행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마음속을 시각화하면 자신이 바라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신체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뇌파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불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항목을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자기 목표를 구체적인 세부사항으로 나누는 과정의 시작점일 뿐이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언제나 다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자. 첫째, 이 항목이나 경험을 내가 직접 누릴 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둘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전력을 다해야 할까? 셋째, 목표를 달성할 때 어떤 느낌일까?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올해 추가로 5만 달러를 더 벌고 싶고 적어도 앞으로 넉 달 안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추가 수입으로 여행도 가고 빚을 갚을 수 있을 테니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 건강도 균형을 찾을 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생각을 하니 기쁘다.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아야겠다. 밝고 생생한 마음속 그림들은 인생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필수 요소다.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는 몰라도 된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달성했을 때 기분이 어떨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또 느껴라. 과거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제 막 성공하려는 시점에서 포기하고 물러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성취를 발 앞에 두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럴 때가 바로 진정으로 실패하는 시점이다. 실패나 역풍, 실현을 학습의 기회로 여긴다면 절대로 진짜 실패란 없다. 비록 내가 처음에 떠올린 20가지 남짓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모두 완벽한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뇌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 실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켓 사이언스 게임스의 CEO 스티브 블랭크는 비디오 게임 산업을 혁명적으로 일으키긴 했지만 3,500만 달러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에피파니를 창업했고 이 회사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각각 10억 달러씩 이익을 안겨주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앞서더라도 일단 실행해보라. 하지 않는 쪽보다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 반드시 배움이 있다. 실행하지 않으면 배움도 성공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인내심을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어떤 방해물이 앞길을 막아서도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가짐이다. 자기에게 닥친 결과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테고 따라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서 펼쳐진 결과를 온전하게 아무런 이의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실패를 겪는다 해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치 무엇무엇인 셈 치고의 원리를 이용해보자. 빅토리아 시대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정리한 감정과 행동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다. 즉,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로 우리 행동이 감정을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웃으면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면 이미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바로 이 조언을 일상의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된 듯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책임감, 감사하는 마음, 인내심, 자신감 등 모든 긍정적인 감정을 연습하라. 이 연습을 거듭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작은 성공을 쌓으며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실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감정도 연습하면서 더욱 단단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성취를 꿈꾼다. 그러나 실천함으로써 꿈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 안드레스 피라저저의 체인저블이라는 책이었어요. 뭔가 실수를 하면 저는 계속 그게 곱씹어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생각이 되고 특히 별로 좀 너그럽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를 하지만 본인 실수에 대해서는 금세 얘기를 잡아버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무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존재하잖아요. 사실 뭐 이건 그 사람의 심리적 문제이겠지만 사실 실수를 하는 입장에서 남의 무안까지 더해지면 떨쳐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뇌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고 정말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뭔가 실수를 해서 특히나 무안을 줬던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일에 관해서만큼은 꼭 한 번 더 체크해서 그 일에 관해서만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참 사람이 완벽하기가 불가능한 건데 어떤 순간에 내가 실수했던 것에 꽂혀가지고 자꾸 자책을 하면 이게 시간만 더 잡아먹고 자신감이 또 내려가고 악순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각자 다 다르겠죠? 싫은 거 그렇게 일단 적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문장으로 바꿔서 긍정적인 목표로 실행을 하는 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또 내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실수 때문에 막 괴롭고 창피한 감정이 든다면 부자들의 생각법처럼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어떻게 좋은 의미로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에 이 방식을 적용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우선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이런 목표 설정 방식이 효과가 뛰어나다고 인정했대요. 다들 평온하고 행복한 삶,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